전 세계에서 대박난 한국산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시즌2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1위를, 미국에서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시즌2에는 세계적인 엔터테이너 셰프인 고든 램지가 섭외 1순위로 점쳐졌는데, 최근에는 고든 램지가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호의적인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청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고든 램지가 흑백 요리사에 대해 전한 반응과 함께 그가 한식에 대해 어떤 평을 내렸는지에 대한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흑백 요리사 작가는 사실 요리사가 100명이나 나오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흥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후일담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넷플릭스에서 댓글 알바를 쓰나 의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어찌나 반응이 좋았는지 시즌1 최종화를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시즌2 제작을 확정짓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폭탄 소식도 전합니다. 전 세계적인 최고의 스타 셰프 고든 램지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심사위원이 아니라 경연자로 참석시킬 예정이라니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전 세계 요리방송이란 요리방송은 다 돌아다닌 고든 램지가 한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설가로 유명한 그의 모습과 달리 그는 사실 요리라는 문화 자체, 특히 한식에 굉장한 관심을 보여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든 램지는 이미 한국에도 여러 개의 업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식을 즐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하기도 할 정도로 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친한파 인사이기도 한데요. 그는 지난 방한 때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15년 전부터 한국 음식의 팬이었다. 사람들이 한식을 알기도 전부터 좋아했던 찐팬으로 이해해달라며 어필합니다. 그는 런던과 LA에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한식당과 한식을 경험해봤으며 자신의 사단에 한국인 셰프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LA와 런던에서 한식당을 자주 다니는데 일주일에 3-4번 외식할 때면 한식과 한국 맥주를 즐긴다고도 했죠. 특히 그는 한식의 매력에 대해 한식은 과하지 않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핵심을 짚어냅니다. 한식은 세계화에 굉장히 적합한 음식이다.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대중적이면서도 부담 없이 요리할 수 있다. 한식은 식재료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다. 전 세계 어디든 그 지역에 맞는 재료로 만들어도 몇몇 양념과 레시피만 따른다면 현지식 한식이 완성된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 유명한 레스토랑 스타 셰프들은 밤에 일이 끝나고 나면 지친 스스로를 위해 해먹는 요리가 꼭 한식인 경우가 많다라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국인들 듣기 좋으라고만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배달앱의 후기나 네이버 블로그처럼 미국에도 시리어스 이츠라는 유명한 음식 비평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식은 어떻게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한식이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왜 미국에서 정착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한국 음식의 전성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내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 글을 쓴 존 서리코는 뉴욕에 거주하는 작가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저명한 신문의 음식 관련 칼럼을 쓰고 있는 권위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며 여기에 담긴 흥미로운 미국 요식업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뒷이야기들을 들을 생각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한 줄씩 읽다 보니 일화를 관통하는 통찰력도 대단하더라고요. 기사는 미국의 한국 요리 열풍이 시작된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한식의 점령 신호가 보이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식은 이미 미국인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건데요. 이어 그는 한식의 대유행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 음식의 유행을 미국 이민의 역사와 한데 묶어 설명하면서 말이죠. 중국인 이민은 1965년 할당제가 사라진 이후로 치솟아 수세대에 걸친 중국 음식의 미국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제 문화적 침체기를 겪으며 주류 미국 사회의 수시를 소개하는 등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한식의 유행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인은 미국 사회 이민자의 2.7%만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식의 인기는 훨씬 더 늦지만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이어 그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음식이 어떻게 미국화되며 망가졌는지를 설명합니다. 한국 셰프들은 미국인을 위한 음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요리는 미국 식당에서 망가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식으로 괴상하게 변형된 팟타이나 스시롤, 중국 음식인 오렌지 치킨 같은 음식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점이 한식에 대해 유행을 늦춘 약점도 있었다고 지적하는데요. 헐리우드 스타 배우들이 꼽은 최고의 미슐랭 한식당 김우니 셰프도 등장합니다. 그는 단골 손님 중 드류 베리무어는 꽃게탕과 소주를, 스칼렛 요한슨은 김치를, 나탈리 포티만은 두부 요리를 유난히 좋아한다고 밝히며 뉴욕 스타 셰프 사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한식은 원래부터 뉴욕에 있는 세계 최고 셰프들이 남몰래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뉴욕 맨하탄의 코리안타운에 있는 제 작은 식당에는 새벽 2, 3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뉴욕의 외식 산업 종사자들이 일을 마치고 몰려들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김은희 셰프는 그 이유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당신이 요리사라고 상상해봐요. 자정 무렵 고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늦은 저녁을 먹는 상황이고요. 셔터를 내리고 말이죠. 늦은 시간에 술도 함께 곁들일 수 있으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영양균형은 물론이고 가격도 저렴한 그렇게 마음까지 따뜻한 음식을 찾을 겁니다. 한식은 바로 그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선택지인 셈이죠. 이렇게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들은 한식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중들이 찾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버터와 올리브유 등을 맛봐야만 했던 그들은 속 버리는 음식 대신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찾았던 것이죠. 실제로 한국 음식은 셰프들이 흉내내서 1인당 20만원씩 팔던 유럽 음식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식에는 야채와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개성이 강한 재료들의 조화도 중시했거든요. 제철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접시에 내놓는 멋보다도 음식 본연의 가치에 집중한 것이죠. 이들은 자연스레 머지않아 자신들만 밤에 몰래 즐기던 한식을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웨스트빌리지 피오라의 셰프 크리스 치폴로네는 주로 이탈리아 음식을 팔지만 한국 식재료인 발효한 흑마늘, 꽃게, 표고버섯, 고추와 함께 요리한 퓨전 파스타를 내놓기도 했고요. 프랑스의 유명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피에르상에선 아예 한식 쌈장 등을 활용한 메뉴를 메인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수많은 수준급 레스토랑이 단순히 K-팝, K-드라마의 인기를 편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식 본연의 매력 그 하나에 매료돼 지속적으로 한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이 뒤늦게라도 유행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다이어트 열풍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한식은 인체에 충격이 적은 요리고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바로 서양인들이 그동안 한 끼에 수십만 원씩 주고 먹을 정도로 갈망하던 웰빙 요리이기도 하고요. 잠시만 살펴봐도 한식엔 글루텐이나 유제품이 거의 없고 채소와 해산물이 많이 사용됩니다. 잡식, 초식, 육식 모든 것을 갖춘 한국 요리에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달고 짠 미국 현지의 맛을 닮아간 변형된 한식 맛보다 진짜 한식의 맛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번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는 그 자체의 재미도 있었지만 한식이라는 것이 이른바 K푸드로서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도약의 신호탄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양식, 중식, 일식 메뉴를 만들 때도 한국 셰프 특유의 한식 조리 스타일이 담겨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다. 한식은 어떤 메뉴에도 유연하게 녹아들어가 특유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마법 같은 장르다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서양인들의 높아진 한식에 대한 이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들어진 유행인 것 같죠. 앞서 말씀드린 고든 램지의 평 또한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한식의 매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한 서양인 관점의 팁도 줬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처럼 억지스럽게 한식을 글로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지금처럼 한국과 한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갈 때 전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식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지화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서양인들에게도 두루 사랑받는 한국 문화, 그 중에서도 한식이 자리 잡길 기원하며 또 흑백요리사 2에서 고든 램지의 얼굴을 보며 그가 어떤 한식 메뉴를 보여줄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